자유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아이 진짜 안 바뀌죠 입이. 얘네가 무슨 미래야. 그러니까 예, 아니 자유한국당이란 이름 붙여뒀을 때도 엄청 입에 안 붙었거든요. 새누리 하다가 그래도 걔네는 자유당 이건 됐어. 자유당. 그러니까 미통당이고 그 비례는 또 미안당이더만.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당. 그죠? 근데 재밌는 거 이제 얘기는 뭐 잠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깊은 분석은 필요 없고요. 양산을에 홍준표가 공천 신청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양산 시장했던 사람한테 공무원이가 몰래 연락을 해요. 그래서 준비해 빨리. 추가 공모 할 테니까 다 준비해놔 해놓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추가 공모 공지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산 시장했던 사람이 추가 공모에 딱 응모를 해. 사실은 거기 홍준표가 단수 추천 또는 전략 공천이 돼도 별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또 홍준표계의 유일한 사람 하나 있죠. 배현진. 배현진은 저쪽에 또 돌아서 단수 추천을 해요. 지금 최재성 의원하고 붙는 그 지역구요. 그러면 홍준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경선 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도전자니까 현역 의원 계신 곳이고 또 현역 의원들 계신 곳에서는 보통 경선을 하잖아요. 우리 당 특히 그렇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미래통합당, 미통당 현역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에 졌어요. 서형수 의원이 이겼던 데란 말이죠. 현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당 대표까지 지냈던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람이 뭐 여러 뭐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가겠다고 그래도 양보한 셈이 됐는데 이거 참 저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죠. 해석은 어느 경선하게 되나?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뭐냐면 네. 김용호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진짜 아래 끝발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렸잖아요. 대선 후보도 하고. 네. 근데 국회의장 정도 지낸 김용호 입장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꼴 같지 않은 거죠. 뒤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품격이 한없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김용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정권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황교안이 거의 다 줘버린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이랄까 여기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모욕주기 아니에요? 모욕주기. 그러니까 바로 전 당 대표가 공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자리에 조용히 뒤에서 야 양산시장 너 추가 공모하면은 너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분위기죠. 근데 이게 추가 공모가 우리 민주당도 보니까 그 단수로 신청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한번 추가 공모를 했었잖아요. 혹시라도 민주당이 너무 뭐 보니까 현역 의원들 저 단수 신청이 많고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막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좀 더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대는 하고 안 한 대는 안 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의도 없이는 진행하기 그다음에 어려운 거지. 미통당 특성상 보통 다 찍어서 그냥 전략공천 주거나 단수공천 주거나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거꾸로 없는 걸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민주적이라고 이렇게는 안 하던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홍준표는 죽어도 죽이 싫거나 홍준표는 죽어도 죽이 싫고 설령 살아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쪽 당내에 분란의 그 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 하나는 실제 김두관 그 전 지사 김두관 의원과의 경쟁에서 홍준표가 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 속에서 선수를 바꾸려고 하거나 전 전자라고 봐요. 아니 그 김두관 전 지사도 양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큰 연고가 없어요. 본인 고향도 남해고 남해에서 쭉 했지 무슨. 그러니까 전자라고 봐요. 양산하고 남해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뭐 사실 총선이라는 게 지역구 선거이긴 하지만 저는 그 중앙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일종의 장기놀이 체스 게임의 다른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공천하고 막 지역 놓고 하는데 일단 관심 받는 지역구 자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지역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투표는 지선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내 지역 인물이 중앙에 가서 일할 사람 뽑아주는 이런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홍준표가 싫은 거죠. 홍준표하고 김두관하고 붙으면 그림이 일단 나오잖아요. 근데 프레임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쫓겨나가듯이 가버린 상황에서 김두관은 저는 어떻게든지 그 양산을해서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인물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금 생각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그 경남 도민들한테 평가를 좋게 받았던 도지사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홍준표를 싹 빼고 나면 전체 경남판이 김두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성보다는 홍준표가 꼴보기 싫은 거. 홍준표가 아무리 뭐 막말이네 뭐네 해도 한편으로 보면 또 흥행이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생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판세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총선 성적이 만약에 마음에 맞지 않는 정도가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그런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큰 대표 장수들을 포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낙연, 황교안 이 두 분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 황교안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저는 수도권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여론조사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기운에 경남에서 또 다른 대표 선수인 김두관과 홍준표가 붙었는데 홍준표가 져. 그러면 그렇죠. 미통당의 대표 선수들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총선에서 미통당은 대표도 깨지고 다 깨지는구나라는 흐름이 그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아마도 좀 숨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전 양산 시장을 내세운다고 해서 근데 질까봐 지금 아니, 겁나서 급이 그런다 이 다르잖아요, 말이에요. 급이. 그러면 대표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양산시장과 김두관의 싸움은 사실 조용히 그냥 그런 거 그렇죠. 전략으로 지더라도 그냥 지고 마는 거니까 그럼 질까봐 우려가 돼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질까봐 우려가 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대표 선수 간의 그 격돌의장으로 만들고 싶지 관심 않은 지역구 것. 안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 일리 있는 분석이시네. 역시 전 정무비서관 정무수석, 역시. 정무비서관. 역시 아주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보기 무릎이 탁 쳐지네. 아이,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이 매치업은 계속 보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도.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당선 가능성이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보도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서울 지역구는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충청권까지 맞아요. 중부권까지는 이낙연, 황교안 싸움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없다. 우리 성북갑이 네. 바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 컸어. 그래. 창신동, 해화동, 거기 이화동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싹 걷는 거야. 아니지 이제 성북갑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겨서 종로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더 차이를 내겠다. 사실 이번에 이제 대표 선수가 보면 이제 이낙연, 황교안,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으로 되는 그 부산 경남의 김두관, 그 다음에 TK에서의 김부겸 이런 그렇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가 사실 빅매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과 오세훈 또 윤건영과 뭐 김용태 이런 정도가 이제 좀 작은 재미있는,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작은 곳이죠. 관심거리가 될 텐데 큰 관심거리 지역에서 우리 김부겸 선배는 뭐 이겨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만만치 않을 터인데 부산 경남하고 서울에서 우리 대표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그림은 저쪽 당에서 내주고 싶지 않은 그림일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 가운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명박이 집고 나면 친박 뭐 학살하고 또 박근혜가 집고 나면 친이 학살하고 요건데 지금 이제 친박 친이 뭐 이명박 박근혜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개혁 공천이라고 부를 만하면 사실상 친박을 쳐내야 되는 그 이미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저는 지금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나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경욱이 이 친박 대표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황교안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대변인 하면서. 근데 그거 잘라내는 것은 그 뭐 진짜 그 막말 막 한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김술래나 민경욱 같은 막말러들이 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김진태 포함하면 딱 좋을 텐데 이 막말러들이 잘려 나간다면 사실 정치 수준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단수가 상당히 있고 예. 공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우리 민주당과 한 단계 높은 정치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진검승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당도 마지막 공천 작업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례 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내 전략공천 관리도 그렇고 훨씬 더 좀 국민들 입맛에 맞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정말 좀 여당답게 저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뭐죠 그 유승민 쪽 있는 정당 그다음 안철수 쪽 정당 네. 뭐 이렇게 있던 의원들이 약간 보면은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이제 공천하는 거 보면 약간 아까 얘기했던 한편으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여러 세력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근데 이 짬뽕 잡탕 이런 면은 또 이게 굉장히 뇌관이거든요. 이게 세력 간에 그래서 이게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요 몇 가지 지점에서 만약에 화학적 결합을 못하면 전체적으로도 시너지가 전혀 안 날 것이다. 저게 예. 뭐 갑자기 원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건 있어요. 전체적인 그 선관위, 그러니까 공관위의 그림 중에는 아까 말한 몇 명 쳐내는 것까지는 잘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봤을 땐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오세훈 등 같은 사실상 그 유명하긴 하지만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타겟팅하기 좋은 사람들을 미리 공천하는 그 과정은 저는 공천 전략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개혁 공천의 힘을 얻으려면 나경원을 쳐내는 방식으로 가서 야 나경원도 쳐내지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만만한 게 초재선이라고 민경욱이나 이런 김솔래 같은 사람들을 몇 명 쳐내면서 개혁했다는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나경원이나 오세훈 등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수도권 선거에서 나경원 공천해놓고 우리가 개혁 공천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교활하게 공천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국민의당 출신들 지역구 출마하는 것으로 확정된 데 보면 거기다 당선 어려운 데거든요. 그렇지. 네, 자기 선수들이 맞아요, 뭐 맞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그냥 받아주는 뭐 이러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공천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 잡음이 있다 뭐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민주당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용태 그 미통당 의원 같은 경우에 정계 은퇴 선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 의원. 불출마했었죠. 현재 그 사무총장 할 때. 예, 불출마 선언했었어요. 현재 의원이구나.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이제 윤건영 대항마로 지금 그 지역구 사야죠, 옮겨가지고. 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찝어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했던 사람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로 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거짓말 시킨다라고 난리 그냥 버거지가 됐을 텐데 한선교 할 때 이미 그걸 주사를 맞아서 그런가? 글쎄 근데 불출마하고 슬그머니 오는 경우는 사실 그 도리가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대표 선수 도리가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 배제 시켜놓고 다른 지역 갈래가 그쪽 패턴인 것 같아요. 윤상현도 그랬다잖아요. 근데 불출마는 어. 전제 조건으로 제가 뛰었던 지역구에서 불출마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출마 안 하는 게 불출마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했나 보죠 마음속으로. 우리 지역에 출마 안 할래요. 마음속으로 했나 보죠. 가로쳐놓고 아이고. 자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오늘 또 새롭게 발표되는 그 경선 지역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몇 군데 남겨놓지 않고 거의 한 지금 3분의 2 이상은 공천이 확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비례 정당 문제, 야 남은 시간이 오늘 방송 날짜로는 D-43인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게 이루어질지 또 공식 선거 운동은 한 15일 정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어떤 게 이루어질지 야 이게 정치의 한 맛들임은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BTS는 저리 가라예요 지금 중독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이 방송 보러 들어오십니다. 자, 두 분 지역 근로 아니 제가 어제 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 아니더라도 국격이 높아진 그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BTS, 비틀즈를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한류를 이끈 BTS. 뛰어넘었지 지금 그리고 벌써. 또 하나는 기록이. 기생충. 그러면서 또 하나가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에 네.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그 방역 국가 방역 체계를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좀 그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그 올라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세계도 배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게 이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고 있고 지금 사실 그 환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우리 이런 이제 경험들과 자료들 이거를 정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좋은 정책과 결합이 되면 오케이. 이게 새로운 정말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믿고 예. 이걸 잘 극복해 나가서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집단적으로 약간 우울증 증세 비슷하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네 뭐네 하고 막 지금 뭐 선거 뭐 연합 비례 이 과정에서 좋은 뉴스보다는 뭔가 좀 우울한 뉴스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침울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사기는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지점이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뭐 계속 뭐라고 하지만 조국 장관 때 보셨듯이 많은 국민들 40% 이상의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선거 캠페인 잘 하고 요 과정들 거쳐가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압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기억과 상상력을 가져야 피터팬이 날아요. 예, 그러죠. 자, 여러분들 오늘 파란 남자들 두 분 나오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지역구 내려가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